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8월 29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 제품 설명을 해주는 비디오의 내용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Question 1도 그렇고 Question 2도 그렇고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웠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 몇몇 개의 단어들을 나열해서 이런 단어들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1번 질문 제품 설명 비디오에서는 video라는 단어가 나왔고 demonstrate, install, maintenance, 그리고 repairs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2번 질문은요. 회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meeting이라는 단어가 출제가 되었고요. 장음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요. meeting 좀 길게 발음하기. have an announcement 에서 연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 years ago 이런 것도 years ago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years ago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가산점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persistence 라는 단어가 나왔고 personality 이런 단어들이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Part 2, 두 번째 파트는요. 여자 2명이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 2명의 여자 중에 1명이 그 옆에 서 있는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2명의 여자가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다. Two women are sitting at a round table. 걔네들 중에 1명이 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걔네 중에 1명이. 이런 표현 알아가시면 좋죠. One of them. 뭐 하고 있어요? One of them is talking to an employee. 직원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풀어주시면 되었겠고 그 직원은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고요. 그 손님 중에 1명이랑 얘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손님 중에 1명한테 무언가를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신할 순 없죠. 네. 그래서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죠? The employee is holding a plate of food. 네, 음식 한 접시를 들고 있다. 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음식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은 요소, 그러니까 추측을 할 때 쓰는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She is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she appears to be 혹은 she seems to be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추측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he is explaining something 하는 것보다는 she appears to be explaining something 아니면 she seems to be explaining something 조금 더 추가해서 to the customer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to the customer 이 부분은 빼셔도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여러 개의 기념품들이 보였어요. 티셔츠라든지 엽서들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기념품은 souvenir라고 하죠. 여러 개의 기념품들이 보였으니까 souvenirs 하고 디테일한 요소들이 보인다면 such as, souvenirs, such as 하고 눈에 보이는 세부 사항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들은 티셔츠랑 엽서였어요. 그러니까 souvenirs가 있고 such as t-shirts, postcards, 기타 등등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면 and so on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념품들이 여러 개로 있는 걸로 보아 기념품 가게인데 이 사람들이 또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식당이나 cafeteria 그러니까 기념품 가게 안에 있는 cafeteria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진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cafeteria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하셔도 만점 나올 수 있고요. 기념품 가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하셔도 만점이 나올 수 있으나 조금 더 상세하게 장소 묘사를 하시려면 a cafeteria in a souvenir shop 기념품 가게 안에 있는 cafeteria 이렇게 장소를 잡아주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신 거고 Part 3 세 번째 파트는 결혼식 선물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선물 4번 문제에서 작년에 결혼식을 몇 개나 갔습니까? 그리고 그게 평소보다 다른 연도들보다 좀 많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작년에 결혼식을 몇 개 갔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히 몇 개인지 기억이 딱 바로 나는 사람은 드물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냥 빨리 아무거나 지어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Over 10. 10개 이상. Less than 5. 5개 미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고 10개 이상 갔습니다. 그 뒤에 질문이 또 있었다 그랬죠? 평소보다 그게 많은 거냐? 다른 연도들보다 많은 거냐? 10개 이상 갔으면 많은 거일 수 있죠. 많은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평소보다 많은 거다. 라고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10개 이상 갔습니다. 네, 평소보다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 문장쯤 추가를 하실 수 있으면 뭔가 문장을 지어내서 덧붙여 주시는 거죠. 말 되는 문장으로, 흐름이 좋은 문장으로 가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많은 거다. 작년에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결혼을 했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문장 하나를 덧붙여 주셔서 조금 더 풍성한 답변을 만드실 수 있었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 온라인 구매해본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개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온라인 구매의 장점이 뭐 있을까요? 더 싸다 라든지 이 상품과 이 상품 가격 비교하는 게 더 쉽다 라든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혹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 이런 장점들을 몇 개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물론 온라인 구매 해본 적 없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뒤쪽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직접 in person 직접 상품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추가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6번 문제는 참 특이한 문제예요. 결혼 선물을 구매하는 거 말고 만들 의사가 있으신가요? 만든 선물 받으면 좋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 주위에는 만든 선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들 의사가 있냐 이런 질문은 답변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는 정해져 있죠. 만들 의사 있다. 만들 의사 없다. 그러니까 있다도 생각해 보시고 없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같이 생각해 봐요. 만들 의사가 있다 하면 무언가를 만드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다. 이런 거를 얘기하신다든지 아니면 웬만한 시험에서 다 쓸 수 있는 주어는 형용사다. 이런 연습 많이 해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바꾸기 연습, 형용사 바꾸기 연습.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handmade gifts, 직접 만든 선물들 are more meaningful. 이것도 주어는 형용사다. 이 형식에 들어가는 거죠. handmade gifts are more meaningful. 직접 만든 선물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어랑 형용사를 바꾸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시험 저 시험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시길 바라고 만들 의사 없다라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I don't really enjoy making things. 라든지 회사가 요새 굉장히 바빠요. I'm very busy at work these days. 이런 식의 문장들 이외에도 몇 개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Part 4 볼까요? 표를 쫙 봐보세요. 제일 위에 세미나, 이게 어떤 종류의 세미나인지 나오고 장소, 가격. 그 다음에 날짜가 두 날짜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리고 시간이 쫙 나와 있고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하는지 세션 제목들이 쫙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매주 나오는 시험이죠. 저번 주 시험, 저저번 주 시험이랑 다 똑같다고 보입니다. 7번 문제는요, 장소, 가격,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장소, 가격. 그거 말해주시면 되고. 자, 8번 문제는 날짜 1의 시작 시간이 요 시간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날짜 1의 시작 시간은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시간 1, 그게 시작 시간이죠. 그런데 듣기에서 나온 요 시간 맞지? 그 시간은 시간 1이 아니었어요. 네, 8번 문제는 주로 이거 맞지?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8번 문제의 성격이죠. 네, 그래서 요 시간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간이 아니고 시간 1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었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 시험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겹치는 단어가 인터뷰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거 나오는 거죠. 질문에 interview라는 단어가 나왔고 interview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그거죠. 그래서 interview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간에 제목 6이 있을 예정이고 요 시간에 제목 8이 있을 예정이고
요거 두 개 다 날짜 2에 열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interviewing. 이런 시험에서 날짜 1 스케줄 다 읽어줘. 혹은 날짜 2 스케줄 다 읽어줘. 이런 게 9번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나 요새 시험 유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2줄 읽어줘. 이게 유행이라 그랬죠. 날짜 1 봤더니 4줄이에요. 날짜 2를 봤더니 4줄이에요. 4줄 읽어줘는 요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날짜 1에 대해서 말해줘, 날짜 2에 대해서 말해줘, 이건 안 나오는 거고. Part 5 갈게요. Part 5 Question 10.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긴 듣기가 나왔으나 그 듣기의 요점은 뭐였냐면 우리가 헬스장이래요. 헬스장인데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많은 경쟁사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의 멤버들이, 고객들이 다른 데로 갈까봐 걱정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딴 데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냐. 이런 내용이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후기 영상을 올렸던 내용들에 요 시험에 답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날짜만 찝어드리자면 6월 20일 후기 영상이 있습니다. 6월 20일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럼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6월 20일 영상에 말씀을 드렸으니 꼭 6월 20일 영상 보세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좀 만족시켜주는 요소들이라면 우리 헬스장 고객들이 다른 헬스장으로 가지 않도록 조금 더 만족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험 문제는 다르더라도 비슷한 해결책들이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월 21일 시험도 후기 영상 올렸어요. 21일 시험에서도 제가 인터넷 광고해라, 지역신문 광고해라, TV 광고해라 이런 해결책들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7월 1일 시험에서 너무 많아요. 이 다 겹치고 돌고 돕니다. 7월 1일 시험에서 우리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 드렸었고 7월 18일 시험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19년 6월 1일 날 토익 스피킹 시험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6월 1일부터는 다 최신 기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열린 모든 시험을 챙겨볼 수 있는 만큼 챙겨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전에 있었던 후기 영상들을 보시길 바래요. 8월 16일 시험에서도 그만할게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8월 16일 시험에서도 이발소에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이래갖고 되게 방해된다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걔네들을 좀 조용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게 헬스장의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는 것과 겹칠 수 있다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물어보시고 제가 친절한 답변 드릴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Part 6는 크게 봤을 때 우리 동네의 장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시험 내용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으로, 그러니까 우리 동네 놀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관광 오기에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냐, 우리 동네가 놀러 오기에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 동네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지연해서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이디어 몇 개 드리자면 뭐 좋은 식당이 많아요. Many great restaurants. Museums나 galleries가 많다 하실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friendly people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많죠. 네, 뭐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public transportation is convenient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더라도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시험은 총평을 하자면 그 Part 2 사진 묘사에서 사람 묘사를 하기가 약간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얘네 둘은 앉아있는데 걔네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애랑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이래서 그룹별로 세 그룹이 사람이 있는데 두 그룹의 사람이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 한 명과 두 번째 그룹이 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한 것 때문에 사람 묘사를 하는 게 조금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고요. Part 3의 결혼 선물이라는 주제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질문이 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주제 자체가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라는 거, 뭐 이 정도까지 감안을 했을 때에도 다른 파트들이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시험은 4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